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인류의 멸망이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16 항공기가 유럽 비행장에서 이륙하기 시작하면 러시아 나토 갈등이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스톰 섀도우와 에이테킴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수호이 24와 미그 29 및 수호이 27 전투기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러시아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비행장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들 항공기 중 거의 대부분이 무력화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항공기가 도착하지 않는 한 2024년 봄까지 그러한 전투기가 10대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키예프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로부터 약 60대의 F-16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EU 국가들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할당했기 때문에 F-16 전투기와 독일의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 크루즈 미사일 공급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비행장에서 F-16이 이륙하면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16은 타우루스 크루즈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 B-61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수개월 전 만일 유럽의 비행장에서 F-16이 이륙하면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F-16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기지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엔나 군사안보 및 무기 통제 협상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의 콘스탄틴 가브릴로프는 이것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다. 모스크바는 나토 회원국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영토에서 F-16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의회 부의장 루보스 블라하는 나토 회원국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가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F-16이 유럽 비행장에서 이륙하라고 최근에 지시했는데 루보스 블라하는 이것이 러시아와 직접 대결과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오픈 AI의 대표 샘 엘트만과 AI의 대부 제프리 힌트는 인공지능의 실존적인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챗 GPT를 만든 회사의 알트만과 힌트는 AI로 이익을 얻고 있지만 350명 이상의 다른 유명 인사들과 함께 AI가 향후 몇 년 안에 대부분의 인류를 죽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 AI 안전센터가 작성한 22개 단어로 된 단일 문장에서 AI로 인한 인류 멸망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 및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문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AI 옹호자들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유사한 유형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AI가 생성한 가짜 국방부 폭발 사진으로 인해서 대규모 주식시장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알트만과 힌턴 외에 AI의 위험성을 경고한 서한에 서명한 다른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구글 딥마인드의 사장 데미스 하사비스와 엔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다이가 있습니다. 알트만, 하사비스 및 아모다이는 이번 달 초 바이든을 만나 AI의 위험과 규제에 대해서 거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하는 선별된 전문가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AI 안전센터 소장 댄 핸드릭스는 악의적인 사용, 잘못된 정보, 무력화 등 즉각적인 AI 위험과 씨름하는 동안 전 세계 AI 산업과 정부도 미래 AI가 인간 존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에 심각하게 맞서야 한다면서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려면 전 세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계는 핵전쟁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 미래 AI 시스템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결하려면 동일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개발에 평생을 바친 힌턴은 이제 나쁜 행위자가 나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개발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익명의 이스라엘 방위군 관계자는
텔아비브가 헤즈볼라와 더 큰 충돌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DF와 헤즈볼라는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을 따라 총격전을 벌여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큰 갈등이 발생하면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IDF 이스라엘 방위군과 헤즈볼라는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을 따라 빈번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과 정치인과 언론인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공급한 백린탄을 민간 지역에 사용했습니다. 11월 엑시오스는 백악관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을 확대하여 미국을 직접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헤즈볼라에게 경고를 보냈고 상황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암시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은 더 넓은 지역 전쟁의 가능성을 억제한다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리를 파견했으나 미국은 지역 행위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이 지역에 막대한 양의 화력을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백악관은 레바논과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일부 공격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으나 바이든은 텔아비브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막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리전에서 필리핀을 차세대 우크라이나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국무부 차관대행 빅토리아 눌랜드가 필리핀에서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이후 마닐라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통합개발연구소 IDSI는 눌랜드 이번 방문으로 필리핀이 미래의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DSI는 눌랜드가 이미 외국 분쟁에서 미국의 주요 대리인 역할을 할 제3국을 만드는 데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 눌랜드는 소위 안전하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를 만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 돈은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인 대량 학살이 사용되어 모스크바의 특별 군사작전을 유발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현재 EDCA 향상된 국방협력 안정으로 알려진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합동훈련,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 연료 저장고 및 군용주택과 같은 시설 건설을 위해서 미군 부대가 필리핀 기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버린 미국이 이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필리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빅토리아 눌랜드 같은 네오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AI의 역기능을 차단하지 못하면 인류의 멸망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